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국에서 중증도 이상의 울분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독일보다 약 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성인 남녀 2,024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 성인 남녀 14.7%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중증도 이상의 울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신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효 취급을 받는 데에 따른 울분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는 66.7%가 동의했고요. 반면에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는 즉각 비판받는다는 64.1%가 동의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18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울분이 많은지 이유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2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 여는 오프닝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문제로 경사노위가 마라톤 논의 중이라며 어떤 결론이든 꼭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경사노위에서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표현했었는데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데 노사와 정부 측이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그리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차례로 연결해 소회를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문성현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아니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위원회에서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희도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회적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많이 쓰셨고요. 결정적으로 합의에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그 인터뷰를 제 앞에 김주영 위원장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세요? 뒤에 저희가 바로 연결할 겁니다. 네네. 그분이 결정적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결정적인 합의에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우리 한국노총의 대승적 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국노총이지만 특히 김주영 위원장께서 오랜 그 경험이 있으시고 특히 배준 분할 상황이 있을 때 한전노조 위원장 하시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경험도 계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 하시는 확고한 의지와 결의가 계셔서 이게 가능했다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못지않게 또 경총도 성경시 회장님이나 김용근 그 상근 부회장님도 못지않게 참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노사도 노총 경총도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구나, 할 의지가 있구나. 이 보고를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노총과 경총이 함께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걸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저도 동의하지만 100% 또 마음을 더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노총이 이 과정 가운데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항의 방문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이 어려우셨겠다 했는데 이 결과 나오고 민노총하고 어떻게 무슨 이야기가 좀 있으셨어요? 아니 이야기를 할 만한 조건의 상황은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고마웠던 분 한번 제가 더 소개시켜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국장 하시는 김경선 국장님께서 이번에 또 참 관료로서 경험과 경륜을 발휘해서 참 큰 역할을 해가지고 제가 별명을 애칭을
김탄근 국장이라 해라. 앞으로 두고 네. 그 국장님 그 경력에 탄력 근로제 탄근을 붙여라. 김탄근 국장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건 네. 제가 소개드리고 싶고. 네, 노사정이 함께 이룬.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번 대의원대 통해서 대화에 참여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을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네네. 당연하게 민주노총 그렇게 항의할 것이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 야합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하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해요. 네. 특히 그 한국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한 이 합의에 대해서 야합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기 강호의 도구가 아닌 거 아니냐.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부족했다 하는 걸 지적해 주시면 좋은데 참 그 밤새고 그렇죠. 현장을 하나로 지킬 것인가 고민했던 분들을 야합했다고 하니까 네. 저도 참 민망하고 그럼 저는 야합을 주선하고 주도한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위원장님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저희가 이제 그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를 아침에 출발새 아침 저희 방송에서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야합이라는 그런 강력한 발언은 저희 방송에서 안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아쉬운 것들을 표현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그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한 경우 사실 그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굉장한 합의라고 아마 평가하실 것 같은데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거는 그냥 선언적이다. 그러니까 현금 주고 어음받은 꼴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조항 하나 넣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하게 그러면 탄력 근로를 인정했으면 좀 대량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11시간을 묶어버리면 하루에 13시간 이상 못 시키는 거 아니냐. 네. 그럼 탄력 근로의 그 의미가 반감된다. 이거 가지고 한참 서로 말하자면 그 의견이 배치됐었어요. 네. 그러나 저희들이 논의해서 그래도 이건 기본이다. 네. 해가지고 11시간 그 연속 휴식을 넣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뭐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되면 이건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할 말을 찾기 어렵네요. 네. 지금 뭐 민주노총 다음 달 6일날 총파업하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물론 이낙연 총리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또 말씀도 하셨는데 노동운동 오랫동안 하신 우리 노동계 어른이시잖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민주노총의 이런 파업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전에 민주노총 총파업하고 이번에 하는 총파업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고 국민들이 보실 때도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그 교섭을 민주노총에 참여하고 싶어도 배제되고 그랬죠. 안 됐기 때문에 뭐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된다. 자리를 열었는데 열고 했는데도 내부 조건이어서 못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총파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전에 국민들이 보는 눈하고 이제는 많이 달라졌을걸요.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생생경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도 노조란 말이에요, 노조. 네. 노동조합은 분명히 무슨 교섭을 위한 조직이에요. 맞습니다. 교섭을 하기 위한. 그래서 교섭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투쟁을 하는 것이지 투쟁판부터 불려놓고 교섭하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투쟁을 하다가도 늘 낮에는 투쟁하고 밤에는 교섭하고 늘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지. 네.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런 점에 저는 참 실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 점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네. 누구보다도 노동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그 노동운동의 진화를 지켜본 노동계 어른으로서 우리 위원장님이 민주노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크신 게 지금도 느껴집니다. 자, 어찌됐건 어렵게 합의하셨고, 근데 이제 이게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위원장님 이제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이제 금년 12월까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계도 기간이 금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께서 좀 더 이야기를 합시다 해가지고 국회 환노위에서 저희들에게 그럼 해주셔야 하고 위임된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현재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사노위에서. 네. 그래서 이제 국회로 보내드릴 건데 참 이게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합의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어렵죠. 예, 추상적이고 선언적 합의를 하는 건 쉬운데 11시간이냐 10시간이냐 12시간이냐 인권 보존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한 이런 것까지 논의해서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로 보내드리는데요. 네. 제 지금 생각은 이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여셔가지고 네. 여야가 이것만큼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제일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상황 계신 국민들이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은 네. 좀 제발 좀 하나라도 좋으니까 합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우리 그거는 두 번째다. 네. 합의를 해서 주면 어렵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니냐. 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그래도 했다는 점에 저희들은 뭐 뿌듯함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도 여러 가지 사정이 계시겠지만 어렵게 노아사 정의 합의했은 만큼 좀 가능한 빨리 원포인트라도 이걸 처리해서 네.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런 거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되는구나 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김주영 위원장이 듣고 계세요. 뒤에 연결돼 있거든요. 고맙다는 말씀 짧게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김주영 위원장님께. 네. 아이고 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속 손잡고 같이 갑시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문성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실게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합의에 참여한 노동계입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연결돼 있어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성일 위원장님의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또 걸어갑시다 하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문성일 위원장 인터뷰 해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가 사실 성숙되지 못하고 노사정 간에 여전히 불신이 많은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참여해서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은 사실 투쟁보다 훨씬 힘들 과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쟁보다 훨씬 힘든 과정이었다. 네. 지금 문성일 위원장하고도 우리가 민주노총 이야기를 했는데 문성일 위원장이 민주노총 불참에 안타까운 마음보다 사실 저는 이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좀 어떠세요? 사실 문은 열려 있었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2년 동안 사실은 좀 지연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힘을 모았으면은 저는 훨씬 힘이 생겼었겠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출발새 아침에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오셨는데 그때 한국노총이 사용자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밖에서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밖에서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들이 이런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만 또 구호만 외쳐서 될 수 있는 사회라면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다원화되고 사회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다단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온 조직에 대해서 그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입장이 다른데 이 6개월의 의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6개월이면은 지금보다 이제 2배로 늘어났죠. 그러나 이제 이 국회에서 그냥 뒀으면은 사실 그동안 재계에서는 1년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사실 6개월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연속 휴식이라든지 네. 그리고 임금 손실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비책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가 저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우리가 6개월을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그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또 아무나 쉽게 탄력 근로를 하기도 쉽지 네. 않습니다. 그만큼 비용도 또 추가해야 되고 또 연속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6개월로 기간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건강권이라든지 임금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네, 말씀하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논의된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합의를 사실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회로 넘어갔는데 실제 이제 국회관인가 아주 최악으로 개정이 네.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노총 내부에서도 사실은 그 우리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회적 합의라는 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최저임금 네.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가 미뤄졌는데 한국노총이 발표를 좀 연기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 체계 개편 거긴 구간설정위원회도 있고 또 최저 생계비를 표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 구조라든지 또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복잡하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업종별이나 지역별 차등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네. 자, 손경식 경총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이 한 건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노사 문제를 하나하나 함께 좀 논의해보자. 아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탄력근로제 합의 이루셨고 어떤 문제를 좀 다음 수순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노총은 그동안은 꾸준하게 정말 주장해온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면서 통상임금하고 산입범위가 같이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요. 또 현행 노조법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맺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또 사용자를 처벌하는 그런 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노조 활동이 아주 정말 위축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한 산재 예방과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 같은 논의들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합의 첫 번째로 이룬 겁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까지 늘렸는데요. 지금 노사정이 함께 돼서 나눈 것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문성현 위원장과 또 김종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